조선의 왕 중 가장 사랑에 미쳤던 남자, 숙종은 왜 여자 때문에 나라를 흔들었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조선에서 가장 강한 내가 그녀를 죽였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내가 울고 있을까?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두른 군주였습니다. 신하들이 감히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위엄이 넘쳤고 부탄 회구로 권력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 말이 사약보다 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죽은 여인의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사약을 내린 여인의 무덤 앞에서. 조선의 19대 왕 숙종. 그는 왜 스스로 죽인 여인을 그리워하며 울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강한 왕이 여자 앞에서만은 끝없이 흔들렸을까요? 오늘은 업적 말고 그 남자 안에 숨겨진 결핍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숙종 이수는 1661년 현종의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외아들이라는 사실이 이미 그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후계자가 단 한 명이라는 건 왕자를 향한 경쟁은 없지만 대신 모든 기대와 압박이 오직 그 한 몸에 집중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현종은 숙종이 14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14살 소년이 갑자기 조선 팔도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신하들이 남인이니 서인이니 패를 나눠 피 튀기는 당쟁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던져진 채로. 어린 왕을 향한 시선은 두 종류였습니다. 이용하려는 시선, 그리고 시험하려는 시선. 숙종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꿰뚫어 봤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숙종의 정치 스타일을 역사는 환국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쉽게 말하면 한 당파가 권력을 잡았다 싶으면 숙종이 손을 뒤집어 그 당파를 박살내고 반대 당파를 올려놓는 방식입니다. 서인이 잘 나가면 남인을 올리고 남인이 세지면 다시 서인을 올렸습니다. 신하들은 언제 자신의 목이 달아날지 몰라 항상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정치술이었을까요? 아니면 천재적인 왕권 강화 전략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논쟁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숙종은 그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자신을 둘러싼 어른들의 정치 싸움을 보며 그는 신뢰라는 것의 한계를 너무 일찍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차갑고 계산적인 왕이 여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장옥정, 훗날의 장희빈. 그녀는 역관 집안 출신의 여인으로 신분으로 따지면 왕의 여인이 되기에는 변방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 명성왕후의 반대도, 신하들의 상소도, 심지어 쫓겨난 후에도 그녀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왜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장희빈의 미모를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조선 왕실에 미인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숙종이 장희빈에게 빠진 건 아마도 그녀가 자신에게 두려움 없이 다가온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왕 앞에서 모두가 숨을 죽일 때 그녀는 달랐습니다. 14살부터 외롭게 왕자를 지켜온 남자에게 그 차이는 세상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에게서 아들을 얻고 그를 원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서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신하들을 대거 숙청하고 남인을 올리고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비 인현왕후까지 폐위시켰습니다. 한 여인을 위해 왕비를 내쫓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사왕국입니다. 1689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5년 후 숙종은 다시 손을 뒤집습니다.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복귀시켰습니다. 갑술왕국입니다. 폐위됐던 인현왕후가 복위 됩니다. 그리고 장희빈은 희빈으로 강등됩니다. 이 순간 숙종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랑이 식은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 다시 앞선 것일까요? 역사는 그 속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후의 행동을 보면 숙종 자신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숙종은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구술했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장희빈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숙종은 장희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조선의 기록은 왕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숙종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책임을 졌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강한 왕이었지만 그 강함 뒤에는 끝내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숙종의 결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통제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14살에 혼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정치, 믿을 수 없는 신하들, 파당의 소용돌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완벽한 통제자가 되려 했습니다. 환국은 그 통제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보다 강해지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장희빈은 그의 통제 밖에 있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집착했고 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결국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끝냈습니다. 숙종은 조선 역사상 왕권이 가장 강했던 시기를 만든 왕입니다. 대동법의 완성, 상평통보의 전국 유통, 백두산 정계비 설치, 북한 산성 축조, 국방과 경제와 외교에서 모두 뚜렷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업적들 뒤에는 평생 혼자였던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신하도 여인도 어쩌면 자기 자신도. 그 불신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가장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장희빈의 무덤 앞에서 흘린 눈물은 어쩌면 자신이 끝내 이기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눈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강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숙종이 남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숙종은 전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버림받음의 공포, 경종의 더 위대한 콤플렉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